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날인데요. 자, 어제 이제 지수의 흐름에서 일단은 690선과 코스피 지수, 690선 이제 코스닥 지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코스피는 1950선, 1960선을 좀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양호한 전개 흐름들을 예상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이번 주 수목 타임으로 해서 일단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좀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적인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 속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도 짚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수익 났을 때에서 5% 정도 수익을 먹었을 때에서 챙기시는, 왜? 시장이 만약 급락하고 빠졌을 때에서 주식으로 챙기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으면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갖지 말고 차라리 먹었을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손절선을 짧게 3에서 5%로 두고, 먹는 것보다 짧게 두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먹는 폭을 그래도 5에서 10% 두는 이유가 5%에서 먹었을 때에서 3에서 5% 손절선을 뒀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서는 이제 손절폭, 매수 단가 들어오는 가격대도 2%대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미도달 종목들은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시장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아침에서 제가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움직였어요. 어제도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종목들 뭐 나쁘지 않게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쌍방울이라는 종목들도 언급해드리면서 끼가 있다라고 그랬죠. 오늘 같은 날에서 20% 확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뭐, 힘의 방향, 뭐, 시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뭐, 추세를 보는 방법, 뭐, 종목을 보는 방법.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제 종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좋으면 이제, 선수들은 이제 매매꾼들이 종목을 뽑아요. 매매를 해서 종목을 쫙 뽑습니다. 요 종목이 움직일 것 같고, 요 종목이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패턴줄 쭉 뽑는데, 그쪽 종목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그러죠? 힘이 떨어지거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요거는 이제 시장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쭉 뽑아놨던 종목들이 지금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체력이 강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해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막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막 대변에 막 피도 나오고 막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이 그러니까 계속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로가 막 심해진다라든지 갑자기 픽 쓰러진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몸에 뭔가가 이상이 있듯이 종목들이 잘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날에서 살짝 흔들린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체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종목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뭐 가이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제 이건산업이었죠. 어제 아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건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어제까지 꽤 괜찮았었어요. 종목도 정말 잘 움직이고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뭐 오랜만에 이제 뭐 2차 전지들도 뭐 조금씩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하여튼 종목도 좀 괜찮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보세요 한번. 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자, 다우존스, 자, 차트를 키워서, 자, 음봉. 금요일 날에 음봉을 감아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위쪽으로 이제 받쳐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다시
18,000선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4,900에서 다시 5,000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한 양봉보다는 어떤 하단을 지지해주는 양봉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하단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10시 반에 이제 개장이 되겠지만, 지지를 해주는 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자, 우리나라 지수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위쪽으로 1975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자, 거기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투자. 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 뭐 크게 매도하진 않습니다. 크게 매도하진 않지만, 소폭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거 매도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매도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느냐?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패턴주들을 뽑아놨던 종목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체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약세 흐름들을 지금 오늘 계속 보여주는 걸 봐서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체력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자, 요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네, 관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서 이제 매매로 이제 종목들을 사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서 종목도 좀 괜찮게 움직여줬었죠. 거기서 먹고 팔고 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현금화 정도를 지금은 강하게 할 필요는 없이 한 10% 정도, 한 10% 정도고 조금 더 강하게 좀 현금화를 하고 싶다. 그럼 20%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10% 정도의 뭐 조금 정도 혹시 모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 나올 변곡점에서 혹시나 모를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이상하게 체력이 약한 걸 봐서는 이게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흔들리라고 그러는 건지 확인 정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약간의 그러니까 추가 매수 혹은 물타기를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을 제가 막아드리는 거죠. 지금은 관망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현금화를 10%를 하라, 리스크 관리 하라 이 얘기가 최소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690선이 좀 지지가 되면, 그쵸? 지지가 되면 좀 괜찮은 흐름으로 좀 계속 갈 텐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일단 700선을 지지한 상태에서 지수를, 묶어놓고, 코스피 지수를 1950, 1960선을 묶어놓고, 이 코스닥 지수는 야밤도주를 할 거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에서 이 봉화나로 그 얘기가 일단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야밤도주에다 잡혔다는 얘기죠. 자, 이거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쭉 빠진 다음에서 종목들이 박살난다면서 대응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불성설이 되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떠 있거나 최근에 종목들이 잘 움직여줬죠. 이건산업도 뭐 어제 하루 만에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줬었고 그리고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25%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테마주들도 지금 인물주들이 지금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들도 살짝 흔들리고 있고 어제 같은 날에서 이제 증권주들이 가격 제한폭 그거를 살짝 그쵸? 그걸 올린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살짝 움직이고 포스코도 어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 모조리다 약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시장의 지수가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종목들도 체력들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것은 19일 날에 있을 FOMC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이제 박스권 두다가 이제 변곡점에서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이거 지금도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체력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 하자? 전량현금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량현금화가 아니라 현금을 한다 그러면 10% 정도만 약간 하시라는 얘기고
추가 매수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 좀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지금 이제 투자 자료 드린 게 있는데 자 코스피 이미 써져 있죠. 1950에서 60선 지지시, 그다음에 코스닥 690선 지지시, 하방 경직, 매매 시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한 번에 내일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종목들이 흘러내리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10%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일 그냥 냅둬버린단 말이에요. 쭉쭉쭉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깨졌을 때에서는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무슨 종목을 그럼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으면 신규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전략이 있는데요. 매매 전략은요. 강한 종목들 있죠?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매 접근이 유효하시고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표역 종목 한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 종목에 맞춰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표역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표역 종목 갖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어제 종목은요, 메일유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메일유업 47,500원 정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메일유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쌍방울, 지난번 이제 게릴라 공방 때에서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쌍방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쌍방울. 자, 쌍방울은요, 그때 당시에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이건 5% 먹으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이때에서 간단하게, 여기였구나. 그렇죠. 여기에서 간단하게 올라갈 때, 4월 이전에서 여기서 5%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이미 이 봉에서, 지금 이 봉이 워낙 커갖고 안 보이는데, 요 봉에서 이날에서, 이 다음 날이었나? 하여튼간, 이거를 매수하는 가격대에서 5% 잠깐 나올 때에서 단기 매도를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에서 요거 공개방송 때 갖고 있으면 이건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세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들어줄 거라는데, 마치 삼천리 자전거,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부방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코스피 지수 551개 빠지고 252개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은요, 822개 빠지고요, 241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40개 올라가고 880개 정도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맞았죠? 예, 쌍방울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 이거를 냅두지 말고 이미 충분히 배불리게,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챙기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욕심내실 거라면요, 분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안 깨지면 3,000원짜리가 안 깨지거나 3,100원이 안 깨지면 욕심을 내고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다 3,100원 깨지고 3,000원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이 알죠? 가이도 지난주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에 한번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쵸?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날이 수요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날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수요일날에서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41% 올라갔던 종목인데 못 팔아갖고, 그쵸? 못 팔아갖고 고점 대비 10% 이상 이렇게 밀려 내려갔고, 혹시나 이거를 고점에 따라 들어가고 마이너스 10% 된 사람들, 마이너스 15% 된 사람들은 얼마나,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먹었을 때에서 파시면 됩니다. 자,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파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나중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함부로 종목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먹었을 때 좀 팔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부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방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건 전저점 자리가 5,2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게릴라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5,480원 이탈되게 되면 손절선 그때 3%였습니다. 3% 이내에서 그냥 잘라버리세요. 손절입니다, 손절. 그러니까 손절선을 여러분이 5% 이상 늘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20% 늘어나 버리게 되면 손절선이 넘어가 버리면 단기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단기로서 5%만 올라 들어가는데 뭐하러 손절선을 10%, 20% 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선을 5% 이내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선이 지금 이 전저점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밑에까지 한번 이쪽까지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5,000원, 5,200원까지 내려가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이 라인, 전저점 라인들이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지지하고 올라갈 때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렇게 단타 단기를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손절도 빠르게 5% 이내에서 빨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매수할 때에서도 올라갈 것 같으면 딱 들어가서 또 5% 먹고 나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들어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마이너스 5% 돼도 그냥 냅두고 마이너스 10% 돼도 그냥 냅두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영영 물려가지고, 그쵸, 마이너스 40% 50%가 돼도 꼼짝 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안쪽, 마이너스 5% 정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 이내로 자르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에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매일유업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매일유업. 자, 매일유업 같은 종목은요, 이렇게, 자, 매일유업 지금 이것도 이탈을 했죠? 자, 이거 기준양봉 이탈이 됐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볼 때서는 매수를 지금 공략을 만약에 오늘 하신 분이 있다면 손절선 라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됩니다. 60선 라인이죠? 46,200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밑으로 하방으로 이쪽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안전합니다. 시가총액으로 뭐 그렇게 1, 200억 하는 것도 아니고 6,5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안전하지만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려고 지금 종목들이 흔들림이 지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흔들림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타이밍에서 종목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는 조금 관망 혹은 아까처럼 5% 이내에서 손절선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잡으세요. 첫 번째를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뒤로 미루세요. 뭔가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 그걸 뒤로 미루시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 종목도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일유업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보다는 지금 매수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시라는 얘기예요. 혹시나 매수 가격 47,500원에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 있죠?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추세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지되면, 그러니까 46,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다시 위쪽으로 다시 반등 주거나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를 잡을 게 아니라 지금은 종목들이 얼마나 흔들릴지에 대해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에서 그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오늘 흔들리는 게 휩손지, 속임수인지 이게 진짜로 흔들리기 위해서 종목들이 흔들리는 건지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좀 가봐야 되는데 미리, 그쵸? 미리 좀 점검을 하면서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46,000원이 지지가 되면 혹시나 매수가 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그 자리가 이탈되면은 이거는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금화를 해놨다가 차후에 다시 공략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해줘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매수추만 하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건 안전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해요. 이건 기준양봉이 10만원짜리에 있죠? 10만원짜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이거는 아까 매일유업보다도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미리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수 가격을 좀 더 낮추세요. 이거는 41,000원에서 4만원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매수 가격을 굳이 높이 쫓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종목들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800개가 지금 빠지고 있고 250개 올라가는데, 그렇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입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자, 실리콘웍스인데요. 자, 실리콘웍스. 자, 지금 잘 안 내려오죠? 자, 이렇게 안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세요. 근데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아직 아무리 지수 자체가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잠깐 한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제가. 1690선, 코스닥 아직 안 무너졌죠?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 얼마든지 양봉으로 뻗쳐서 올라간다라고, 그쵸? 해도 누가 뭐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아예 뭐 공략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가져놨는데, 아직 만약에 내일 이탈되게 되면 실리콘웍스도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탈 안 됐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코스피 지수도 1950선 무너졌습니까? 1960선 깨졌습니까? 아직 안 깨졌죠?
그러니까 오늘 휩손지, 그러니까 오늘 속임수 자리인지 아니면 진짜로 빠지기 위해서 자리인지 어느 정도 내일과 확인을 하면서 목요일날 이제 변곡점으로 들어갈 때에서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미리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YG엔터라든지 폐업 종목 드린 거죠. YG엔터, 그 다음에 카카오, 메일유업, 그리고 오늘 이제 실리콘웍스까지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에 물릴까 하면 제 종목으로 물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강하고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흔들려도 제 종목이 물리면 살아난다라는 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실리콘웍스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을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에 요거 말고 자, 수급이 당일 매매, 여기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산업이고, 이거를 실리콘웍스로, 자, 보세요, 한번. 자, 보니까 지금 누가 삽니까?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보험,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렇게 계속 사들어와 주고 있죠? 거기다가 어제는 외국인들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장중에서도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급에서 누군가 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사주고 있고, 뭐 외국인들까지 뭐 계속 누적적으로 사주면 좋은데, 이건 한 달 누적이고, 이걸 뒤로 놀려서 보면은, 자, 1년치를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미 좀 매도로 잡혀 있고,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수급이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움직일 때 공략하시면 참 안정적인데, 자, 이전에서 바닥 부분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싸게 좀 사시게 되면 33,5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이 되는데, 이건 이제 초보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춘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초보자들한테 가격이 안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선수 영역에 있거나 매매꾼들은 지금에서 약한 종목을 보느니 차라리 이러한 종목을 보는 게 낫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 들어오는 거 봐서는 매수 가격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차라리 물릴 거면 이러한 종목에 33,500원을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잘 모르겠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차후에서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서는 꼭 이런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공략을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굳이 공략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가지고 나올 테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시장 설명을 하면서 종목들을 굳이 공략하겠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빵빵하게, 그쵸? 예전에 갑질 종목 말씀드린 갑질 종목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목이 무너지거나 빠지게 되면 개인들이 예를 들어 그 종목 샀으면 개인들의 계좌도 깨지지만 개인들만 깨지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과 같이 깨지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단가를 비슷하게 맞춰버리거나 더 싸게 맞춰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속임수 밑으로 흔들어 버릴 때 여러분 계좌가 깨지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좌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격을 맞춰버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질 종목의 그런 의미로서 이런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게 되면 물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주면서 수익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좀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네요. 이제 시장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표 종목까지 다 봤으니까, 자, 지금 시간대 21분이니까, 자, 이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매수 질문이 왔는데 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자, 포스코는 이거는 이제 19만 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어제 나오는 양봉 때문에 한번 분할 매수 조금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봉 기준이 지금 깨지고 있죠. 자, 이거는 단타라면 어제 매수했던 부분들을 지금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 단타였다면 어제 매수했던 부분들 오늘 손절해야 되는데 어디 포스코가 그쵸 단타 종목입니까? 이 대형 종목이 그쵸? 여러분들 예전에서 시가총액 1위를 했었던 종목이었고 지금은 많이 밀려 있지만 18조입니다. 18조짜리 종목이고요. 단타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끌고 가는 종목으로서 단타 대응
하겠다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기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양봉의 시가가 어제 깨졌기 때문에 오늘 깨졌기 때문에 단타는 손절이지만 스윙 중기는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가 되는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될까로 물어보셨는데 더 빠질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지금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웬만한 그쵸 약한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덜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가볍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손실폭은 좀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한 19만 원 정도로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때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자, 이거는 좀 괜찮은 종목인데요. 자, P&E 솔루션. 자, 2차 전지가 좀 강했으면, 그쵸? 2차 전지가 좀 강했으면 오늘 좀 강함의 흐름 정도가 좀 더 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P&E 솔루션은 제가 이제 오늘 화요일 날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제가, 이것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좋은 종목이니까 좀 잘 봐라. 그러니까 매수 추천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계속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잘 봐라. 이런 종목들 괜찮으니까 잘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특히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아침서부터 그렇죠, 호가만 띄워놓고 지금 뭐 코디엠 6% 빠지고 있고 휘닉스 소재는 이제 저건 정치를 엮였으니까 저건 빼고요. 일진 머티리얼도 2.4% 빠지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삼진에도 5%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2.8% 지금 빠지고 있고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걸 봐서는 8,020원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잘 사셨네요. 매수는 잘 하셨어요. 매수 잘 하셨고 요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서 이익 실현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8,500원짜리가 깨지면 8,550원 얘기할게요. 어제 저가 자리 8,070원짜리인데 8,570원짜리인데 8,550원 깨지면 한번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8,550원 깨지면 익절, 이익 실하면서 매도, 익절하시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면 다시 사세요. 8,000원짜리에서. 그리고 안 깨지면 좀 더 보유 가능합니다. 왜냐면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이 빠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휩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빠지려고 하는 건지, 그쵸? 진짜 빠지려고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속임수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게 휩소로 하기에는 지금 종목들이 지금 800개가, 그쵸? 코스닥에 800개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관과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네요. 자, 몇 종목 그리고 상담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이렇게 강해요. 솔브레인. 자, 이것도 아침에 이제 뽑았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와 비슷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실리콘웍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조정받으면 이제 매수 공략이 계속 되고 매매꾼들 선수들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장중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실렸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좀 봅니다. 돌파했을 때에서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리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이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상승 추세도 이렇게 채널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다 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에서 사지 마세요, 얘는 목표치가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49,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단기 목표치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지 마시고 자, 종목들 몇몇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죠. 한일사료. 이 한일사료도 이제 어제 뽑았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한번. 이 전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하면서 움직이죠? 자, 어제 거래 실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채널대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채널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위로 좀 잘렸으니까 좀 더 당기면 이것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혹시나 갖고 있다면 이제 오히려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을 좀 노리시라는 얘기고, 아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 박스권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여기 한두 번 올라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저항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움직이기 이전에서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아까의 종목에 뭐와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움직여갖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겠죠? 이게 양음량 패턴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나쁘지가 않고 다 전저점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다 전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아직 강한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권역에 있을 때에서는 그게 확률이 떨어집니다. 무슨 확률이? 매수해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딱 보면 전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더라도 무슨 종목을 차라리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혹은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먹을 확률이 크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쪽에 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산업이라든지, 우리산업 괜찮은데 우리산업이라든지 한인사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집중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뭘 공략할 수 있는지 귀가 열려 있으면 들릴 수 있습니다. 뭘 공략하라는 얘기입니까?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안전하고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뭘 종목을 얘기한다고 움직인다고 무턱대고 사게 되면 여러분들 100% 물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보면, 그쵸? 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쵸? 한국말을 하고 있고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 공략해 보셔라.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55,000원에 좀 매수가 되셨고, LG전자. 자, 일단 LG전자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서 시장이 만약에 지금 단기 상승권에 들어갔으면, 57,000원에서 6만원까지 반등세가 좀 노려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잘못 자칫하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저는 반등할 줄 알고요. 네. 이번에는 IT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 다행인데, 네. 시장이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960선 안 무너졌죠?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죠? 네. 네, 1950선도 안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무너지면 그때서는 LG전자를 한번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네. 1960선에서 1950선이 무너지게 되면 1960선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있는데 1960선도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무너지면 종목들이 다 흔들려요. 그렇죠. 예.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1960선에서 1950선 이 라인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라인이 무너지고 음봉이 나오면서 자, 그림을 제가 그려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 그럼 대응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물어보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1950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이게 음봉이죠. 이탈한 음봉이 나오면서 1950선을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때에서 손절 대응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하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자, 반대로 개파랗게 나오면서 양봉인데 그러니까 깨지긴 깨졌어요. 이게 이제 빨간색을, 그러니까 노란색을 빨간색이라 생각하고, 개파랑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랑 나오고, 1950선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때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양봉이잖아요. 그쵸? 차라리 깨지더라도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들어주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수급이 꼬이고, 그 다음날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이튿날도 1950선을 이렇게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LG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LG전자는 반등을, 많이 주게 되면 57,000원이고 적게 주면 56,000원 주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5만원서로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하게 더 빠지게 되면 47,5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어떻게 돼요? 이 폭이 대략 12%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면? 그렇죠. 10% 이상이죠. 그렇죠. 1950선이 깨지게 되면. 자, 그거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960선과 1950선을 깨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대형주들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좋은 얘기로 바꿔드릴게요. 빠지는 게 아니라 이쪽 지수가 자, 지수. 자, 업종 차트. 자, 지수가 이게 빠지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개파락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 지지가 되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 좀 지켜보면 되겠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 LG전자는 반등을 노리면서 5,500원 사셨으니까 내일과 모레 사서 57,500원으로 가면 수익이죠. 그렇죠? 예. 5%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 수익 실현할 수가 있는 자리가 되고 시장이 좀 더 강하다 싶으면 6만 원까지 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왜?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LG전자 대형주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아까 전에도 이거를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IT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럼 시장이 반등을 주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1950선 깨지면 반등이 아니라 깨지고 있으니까 사실 수 있는 이유는 무너진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예,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할게요. 네, 그렇게 지켜서 하시면 예,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이제 중국 지수 이제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야, 0.00. 좀 중국 시장이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이제 보합으로 움직였는데, 자, 시장 이제 변곡점을 가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시장에 그 패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는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리 섣불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그 동향을 보면서 공략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 만약에 흔들린다는 쪽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 아까 LG전자 상담해 드렸듯이 한번 손절했다가 쭉 빠지면 마이너스 10%짜리 내려가면 거기서 싸게 잡으세요. 그러면 지금에서 1, 2% 내에서 손절하든 5% 내에서 손절했다가 마이너스 10%에서 싸게 잡으면 다시 반등을 주겠죠? 주식은 많이 싸지면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싸게 사서 다시 올라오면 본전에서 혹은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탈된 흐름들은 오전장에서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곤혹을 당하는 겁니다. 주식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1년과 2년, 3년 사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1년과 3년 사이를 봤을 때서 뭐 올라간 날이 많습니까? 빠지는 날이 많습니까? 그렇죠. 빠지는 날이 더 많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빠지고 있다가 한 달 올라가고 3년 내내 빠지고 있다가 6개월, 8개월 올라가고 그러니까 빠지는 날이 올라간 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속성은 빠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패턴주로 공략을 하든 무슨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먹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먹었을 때서 여러분들이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주식을 사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데 주식은 거의 그쵸? 8, 90%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100% 봤을 때서 8, 90%가 맨날 빠지다가 이제 5에서 10% 정도 비율로 그때에서 그 기간 동안에서 이제 움직일 때 올라가는 건데 그때 그걸 그쵸 착각을 하시고 맨날 주식은 올라가는 줄 알고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에서 강남 교대에서
2시에, 오후 2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은 맨날 빠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추세를 탄다 그러죠. 혹은 강할 때에서 들어가서 그 짧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매미도 마찬가지. 땅속에서 맨날, 그쵸? 5년 동안 있다가 반짝, 그쵸? 반짝 나와가지고 뭐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자 나와가지고 맴맴 울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거의 밑에 있다가 짧게 온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있다가 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날아다니다가 이제 생애를 마감을 하는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꽃을 피울 때가 딱 그때 들어가서 여러분이 먹을 때 팔아야 됩니다. 꽃을 피울 때 그 꽃만 보고 있다가 맨날 꽃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인고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꽃만 보고 들어갔다가 인고의 세월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고 여러분들이 실점의 정수에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손절폭을 짧게 두고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날 때 뭐하라?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야 수익인 거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예. 사이버머니라고 그랬죠? 수익 나면 뭐랍니까? 그걸 챙겨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봤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써야지 여러분 돈인 거지. 그거를 계좌에다 넣어놓고, 그쵸? 주식계좌에 넣어놓고 쓰질 않으면 결국은 날아가 버리면 한 푼도 못 쓰고 여러분들 벌었던 것도 예전에 있어서는 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서 매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리를 잘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정확한 요리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요리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이번 강남 교대에서 여러분들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다 나갔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을 이어서 진행하기 전에 아까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은요. 자, 쌍방울. 자, 이러한 패턴들은 사실 이 바닥권역에서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었는데, 이전에서 이 바닥권에서 이거 공개방송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서 이거를 뭐로 드렸죠?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문자 추천주로, 그쵸? 문자 추천주로 이벤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종목을 무거운 거 하나, 그쵸? 무거운 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자, 갑자기 생각나는데, 무거운 건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었죠? 자, 근데 이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BNK, 자, 부산은행, 이거 망하는 회사입니까? 아니죠? 네, 부산 분들은 여기를 거의 다 쓰십니다. 대구 분들은 또 대구은행을 또 많이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회사예요. 뭐 망하긴 왜 망해,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아마 그때 9,2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대응 못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전저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다시 돌아서거나 올라갈 때에서, 자, 길게 볼게요, 한번. 이게 길게 볼 때에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돌았으면, 혹은, 이거는 자, 월봉으로 볼까, 한번? 월봉으로 보더라도 최저점 자리입니다. 거의 최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만 인고하고 가져간다 그러면요. 부산은행 망하는 회사 아닙니다. 아니, 망하는 은행 아닙니다. 시간을 인고하고 움직이게 되면 다시 9,500원, 만원을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은 갑질 종목의 성격이 있어서 6개월, 8개월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수익으로 반드시 돌 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신 이런 얘기한다고 추가하면서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때에서 이거 종목을 2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벤트 들어오신 분들 있죠? 막 1000명 들어왔을 때에서,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대이기 때문에 그때에서 요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고, 가벼운 쪽으로는 바로 이 쌍방울을 드린 거예요. 쌍방울 드렸던 종목인데 5% 정도, 3에서 5% 먹을 때 그냥 팥이라고 했습니다. 왜? 시장이 출렁거릴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서도 5% 먹을 때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보신 분들 그냥 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팔고 나서 올라간 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아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게 아쉬울 겁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욕심, 흥부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팔고 나서 박살나버려라, 밑으로 쭉 빠져버려,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제 놀부심보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익 났을 때에서, 흥부의 마음으로 수익 났을 때에서 잘 올라가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있으니까,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올라가라고 차라리 그렇게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욕심을 냈을 때에서 가져가는 사람들 있을 때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목표치를 그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단타 단기는 정거점 부분이 2,500원에서 매도지만 이거는 중기적으로 스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N자형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N자형을 주는 위치에서는요, 절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자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100원, 3,000원짜리 3,1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가 됩니다. 3,100원, 3,000원 깨지 않으면 보유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예측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은 N자형 지금 찾잖아요. N자형 목표치를 찾기 때문에 예측은 매도입니다. 예측은 스윙과 중기가 매도가 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만 어떻게 3,000원짜리나 3,1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됩니다. 단타 단기는 이미 벌써 매도가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런 종목들을 먹고 팔고 하면서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5에서 10%니까 5에서 10% 먹고 팔고 이런 종목으로 사고 팔고 하다가 깨지면 3에서 5% 손절 먹고 팔고 그렇게 해서 9번, 8번, 9번을 성공을 시키면 되는 거 한두 번은 손절이 나갈 수도 있죠. 그걸 바로 매매라고 그러는 거고요. 스윙 중기 장기는 특히 스윙 이상, 중기 장기는 손절선을 10% 둡니다. 손절선 10%를 두고 들어가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3,100원이 깨지거나 3,000원짜리가 깨지면 분할 매도를 하고 이익 실현하고 안 깨지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바로 중기와 그쵸? 스윙과 중기 대응인 거죠. 그래서 예측은 스윙 중기가 매도지만 중장기는 아직도 보유가 되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얘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중장기가 보유라고? 그러면 이걸 사서 가져가야지. 그 얘기가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단타, 단기, 스윙, 중기, 장기를 놓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만 듣기 때문에 왜 갖고 가고 싶으면 보유만 들어요.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매도 얘기를 지금 벌써 단기 있는 매도 끝났죠? 그리고 예측도 매도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보유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도 얘기 2개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장기 얘기만 들어갑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게릴라 공방이라든지 이번 여의도가 아니죠. 강남 교대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푸시란 얘기예요. 궁금증들을 푸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해야 돼야지.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린다 그랬죠. 영어도 계속 듣다 보면 귀가 열리듯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쌍방울 같은 종목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거 분명히 한번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제가 그쵸 문자 1,000명한테 이거를 대놓고 한번 종목을 줬던 종목이에요. 최소한 5%는 그냥 나올 거다. 그리고 게릴라 공방 때에서 이건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들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욕심 내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부실한 종목입니다. 부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무슨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부실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90%는 그냥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회사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내일 한가 가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났을 때에서 챙기는 전략을 90% 얘기하는 거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 그 10%한테만 3,100원, 3,0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왜? 끼가 있는 종목 세력들이 자기네들 땡겼기 때문에 자기네 아쉬운 애들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길게 나갔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노바입니다. 자, 위노바. 자, 위노바 종목도 이제 패턴 매매 종목인데, 자, 이것도 제가 게릴라 공방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거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매매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매수 가격을 얼마를 말씀드리냐면 2,05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000원짜리가 이제 손절자리. 자,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이죠? 패턴을 보게 되면 장대양봉 하나 뻗쳐져 있어요. 자, 지금 문자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계속 누가 누르죠. 계속 누릅니다. 누르는데 이 자리를 2,000원짜리를 안 깨요. 그러면 이 종목은 2,000원짜리 근방에서 저점을 잡는 거예요. 2,055원이면 제가 한번 이거 게릴라 공방에서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2,000원짜리를 계속 지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깨지면 그냥 쿨하게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2,055원에 매수가 됐고 2,000원짜리가 깨진다 그러면은
200원이 10%고 100원이 그쵸? 100원이 5%고 맞나요? 그쵸? 100원이 5%고 50원이면은 그게 절반이니까 2, 3% 손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 3%의 손절선을 두고 5% 먹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 2,055원에 사셨으면요. 2,055원이면은 여기죠. 여기 사셨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5%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5.12 혹은 4.98 정도 되는데 저렇게 5% 수익이 나오게 되면 욕심을 내지 말고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았었으면 좋은데 지금 못 팔았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못 팔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2,00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2,150원 혹은 2,200원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오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간 게 그게 아쉬워서 어려운 거지. 그거를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그냥 종목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다시 데려왔으니까 2,055원에 샀으니까 2,000원짜리가 깨지면 3% 손절하면 되고요. 그쵸? 3% 손절하면 되고 다시 2,150원에서 2,200원 올라가면 5%에서 10% 내에서 이익 실현. 그러면 다 앞에 있는 얘기를 다 정리를 해서 뒤에 있는 얘기만 하면 손절선 3% 먹을 때 5에서 10% 먹으면 이익 실현.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노바까지 다 끝내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출렁출렁이 좀 마무리가 됐는지 잠깐 보고 강연의 고지도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 아래 꼬리 좀 달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부분들은 여전히 좀 돌아서지를 않고 있네요. 그래서 눈치 보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장 얘기를 10시부터 11시 사이 딱 1시간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저도 아쉬운데 일단 오후 시장은 이런 흐름들로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습니다만 오후 시장에서 만약에 1960선을 이탈하거나 수급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금 강하게 붙이고 있지 않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때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오늘이 휩소, 속임수였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오히려 싸게 저점을 주는 기회였고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서는 수목 타이밍으로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지수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강연의 고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2일 날입니다. 자, 일요일 날인데요. 5월 22일 날 오후 2시 지금처럼 시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를 뚫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이가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5월 22일 날 강남 교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